자, 복습 특강 로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라는 숫자가 뭐 익숙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로그라는 것을 일단 보시게 되면요, 로그는 왜 생겼는지부터 잠깐 살펴보면,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이 2다 라고 한다면, 얘는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 봤을 때 x값 같은 경우가 x가 1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의 x제곱이 만약에 4라고 해볼게요. 그럼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때 x값은 우리가 2 정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2의 x제곱이 3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지수를 잠깐 생각해보면 밑이 같을 때 뭔가 좀 비교하기가 편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이 서로 다르죠. 그럼 밑이 다르다 보니까 x라는 값이 얼마의 값을 가질까 라는 것을 우리가 뭔가 좀 표현하기가 애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x라는 값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x를, 자, 이런 기호를 써보자 라고 해서 수학자들이 만든 기호가 로그라는 기호예요. 그래서 로그라는 기호를 하고 밑을 여기다 써주고 그 다음에 3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까? 라고 해서 도입된 기호가 로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그를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먼저 봐야 되는 건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정의예요. 우리가 새로운 기호를 받아들일 때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되는 건 뜻이죠. 그 기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치? 그래서 로그라는 기호의 뜻이 뭔가라는 걸 살펴보면, 요렇게 밑이 같을 때는 그냥 바로 표현이 가능한데 2의 x제곱이 3이다 라는 숫자처럼 밑이 다를 때 지수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로그라는 기호를 사용했다. 자,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나요? 자, 그래서 갑니다. 로그의 기본적인 정의는 어디다가 밑줄 치냐면 여기 a의 x제곱이 n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x라는 기호를 뭐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로그 a의 n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요게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a가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고 n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에 써진 거를 우리는 미리 좀 적어보면 얘를 로그라는 것을 쓰기 위한, 정의하기 위한 조건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 얘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야 되는 내용이고, 자, 위치부터 좀 살펴볼게요. 여기에 써지는 요 조그만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 n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로그라는 숫자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밑이 0보다 커야 되고요. 이 밑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수법칙 활용할 때, 지수법칙 공부할 때도 이걸 배웠죠. 자, 밑이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밑이 1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진수라는 것이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것을 꼭 확인해라. 알겠니? 자,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은 요거 있죠? 로그의 밑과 진수의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자, 여기다가 별표 3개만 쳐두도록 할게요. 자, 로그라는 것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밑의 조건과 진수의 조건이라는 것을 항상 문제를 풀 때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로그는 정의가 되지 않고, 따라서 로그가 정의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보고요. 자, 그러면 하나 연습 삼아서 해보시면 요거 2번 정도 해볼까요? 개념 체크 2번. 자, 요거 해보시게 되면 잘 봐. 4의 마이너스 2제곱이 16분의 1이래요. 그럼 이거 비교를 해볼게. 다음 등식을 로그를 사용해서 나타내봐라 라고 한다면 얘는 2의 마이너스 4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얼마예요? 아니다. 로그를 사용해서 나타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냥 정의 쓰면 되겠네요. 자, 정의를 바로 써버릴게요. 정의를 바로 써버리면 요 밑이 있죠? 밑이 있고 요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요쪽에 써진 숫자가 바로 진수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의에 의해서 써보게 되면 로그 4에 16분의 1 이렇게 써준 값이 얼마와 똑같다? 마이너스 2와 같다 라고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4번 같은 경우도 한번 해볼게요. 자, 4번 같은 경우도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자, 로그 갑니다. 로그 밑이 얼마냐면 3이죠. 밑이 3이고 진수 자리에 해당되는 게 우변에 써진 루트 3이 될 거고요. 얘가 얼마의 값을 갖냐면 2분의 1이라는 값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하나 해볼게요. 자, 다음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자, 2번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로그 2의 32분의 1이다 라는 것을 내가 그냥 x라고 해볼게. 자, 그럼 우리는 x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써보게 되면 2의 x제곱이라는 것은 32분의 1이라는 것을 써주면 되니까 그대로 3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32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수법칙 그대로 활용하면 2의 마이너스 5제곱 정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x라는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에 해당이 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따라서 마이너스 5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얘 같은 경우도 한번 해볼게요. 로그 5분의 1의 25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x라고 놔볼게. 자, 얘도 x라고 그냥 놔버리시게 되면 자, 밑이 얼마에 해당이 되냐면 5분의 1이었죠? 그래서 5분의 1이라고 쓰고 x제곱 이렇게 쓴 다음에 얘가 얼마다? 25다 라고 이렇게 써지지. 자, 그러면 딱 숫자를 봐도 밑을 같게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에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것이 뭐와 같다? 5의 제곱과 같아서 x값을 구해보면 x는 마이너스 2라는 값과 같겠군요 라고 왼쪽 오른쪽 비교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기본적인 내용들. 자, 좀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자, 유형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돼 있지. 자, 뭘 이용해서 할 거냐?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할 거고 로그의 정의는 뭐였냐면 a의 x제곱을 내가 n이라고 썼을 때 얘를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랬냐면 x는 로그 a의 n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랬고 왼쪽 오른쪽이 서로 똑같은 말이다, 즉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되는 말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럼 유형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가지고 그대로 해보시게 되면 잘 봐. 로그 16의 x가 2분의 1이다 라고 나와있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가버리시게 되면 16에 몇 분의 면? 2분의 1제곱 이렇게 써지고 얘가 얼마다? x다 라고 써주셔서요. x값을 구해보시게 되면 x는 2의 제곱에 해당되는 값이 될 거고 따라서 4다 정도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해볼게요. 자, 로그 2의 25, 로그 2고요. 로그 25x고 마이너스 1입니다. 됐니? 그러면은 여기서 밑에 해당되는 게 얘고 진수에 해당되는 게 얘고 지수에 해당되는 게 얘란 말이야. 그지? 지수에 해당되는 게. 즉 얘도 로그의 정의로 바꿔버리시게 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뭐랑 똑같다? 로그 25의 x와 같다 라고 이렇게까지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야죠. 자, 한 번 더 하시면 25에 자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제곱이 될 거고 요 2분의 1제곱이 뭐랑 똑같다? x와 같다 라고까지 써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요거 정리하시면 x라는 값은 얼마가 되냐? 5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자,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1-1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시게 되면 얘는 밑이 x예요. 그럼 x라고 이렇게 써주고 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게 2분의 3제곱이 될 거고요. 얘가 3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써질 텐데 자, 3루트 3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지수 표현으로 쓰게 되면 자, 분수 지수 표현으로 쓰게 되면 3의 2분의 3제곱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잘 봐.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보면 여기 x와 3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 똑같은 위치에 있죠? 따라서 우리는 그냥 x라는 것을 뭐라고 써주면 된다? 3이라고 이렇게 써줘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것도 해보시게 되면 로그 2의 로그 3x는 2다 라고 나와있지? 그치? 자, 근데 요거는 얘를 정리해보면 2의 제곱이라는 게 있고요. 2의 제곱이 될 거고 로그 3x다 라고 이렇게 써질 거야. 자, 그럼 한 번 더 해야겠네요. 3의 4제곱이 될 거고요. x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x라는 값은 얼마가 되냐면 81 정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이 있어요. 유형 2번이 있는데 유형 2번에다가는 별표 하나 쳐둡시다. 요런 문제 잘 나오죠. 요런 유형. 자, 보시게 되면 다음이 정의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값이 정의가 돼야 되니까 얘는 진수 자리가 일단 뭐가 돼야 돼요? 0보다 커야겠죠. 그죠? 진수 자리는 0보다 커야 되고, 자, 다시 한번 볼게. 복습. 요 조건 보시면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and 밑은 1이 되면 안 되고 and 진수라는 것은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요 세 가지를 모두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따라서 요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 애를 바로 가버리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것이 뭐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따라서 요거 인수분해해가지고 2차 방정식 풀어주시게 되면 2차 부등식, 그럼 x가 1보다 작다 또는 x가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에 여기 볼게요. 로그 2x-1이 5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수는 조건을 이미 만족을 해. 그럼 진수는 이미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밑을 봐야겠죠? 그죠? 자, 밑만 좀 보시게 되면 밑은 갑니다. 2x-1이라는 값이요. 뭐보다 커요? 0보다 클 거고요. 2x-1이라는 값이 뭐가 되면 안 돼요? 1이라는 값이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x라는 값이 일단 뭐보단 커야 돼? 2분의 1보다는 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x라는 값이 근데 뭐는 되면 안 돼요? x라는 값이 1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요거를 범위를 쓸 때는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2분의 1보다는 x가 커요. 근데 1이 되면 안 되니까 1보다 작다 또는 x가 1보다 크다 라고 해서 요렇게 범위를 만족시켜주는 애구나 라고 써주셔야 답이 올바라질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고요. 자, 2-1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번에는 미지수가 몇 개냐면 2개예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그럼 둘 다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밑 0보다 커야 돼. 그게 얼마야? 2분의 x지?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따라서 x가 0보다 커야겠나? 요거 하나. 자, 다음에 밑이 뭐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1이 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죠? 자, 밑이 1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x는 뭐가 되면 안 돼요? 2가 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자, 다음에 갑니다. 진수죠. 진수 써보면 진수는 25 마이너스 x제곱이고 얘가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지? 따라서 x제곱이 뭐보다 작아야 돼요? 25보다 작아야겠죠?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x가 뭐가 된다? 5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죠? 자, 요거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공통 연립해서 보면 0보다 크고요. x가 2보다는 작다 또는 2보다는 크고요. 뭐보다는 작아야 돼요? x가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만족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따라서 요거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 찾아보면 답은 3개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질로 넘어가 볼게요. 자, 로그의 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의 성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필수적으로 꼭 외우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는 게 뭐냐면 로그에서 주로 나오는 건 산수, 즉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에 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계산과 관련된 거를 여러분들이 풀고 뭐 식을 자유롭게 변형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성질 같은 경우는 꼭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되고요. 보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성질이 4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괄호 1번에 로그의 성질이라고 해서 4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진수가 1일 때부터 보겠습니다. 자, 진수가 1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 로그 값은 얼마가 된다? 무조건 0이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이랑 진수가 서로 같아요. 그러면은 로그 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성질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거를 써먹으면 되냐면, 성질 증명할 때는 우리가 정의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증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이 교재에는 수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뭐 기본적인 개념서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증명과 관련해서 나와 있으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은데, 자,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로그 a의 1이 왜 0이냐 라고 하면 이게 정의를 써보시면 되죠. 정의를 써보시게 되면 a의 0제곱이 뭐다? 1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어떤 숫자가 들어가던 간에 0이라는 것을 제곱하게 되면 로그 값, 지수값은 1이 되죠. 그죠? 그럼 요거를 로그 앞에서 배운 정의를 가지고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로그 a의 a라는 것이 왜 1이냐 라고 보면 얘 같은 경우도 정의로 한번 써보면 a의 1제곱을 하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a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들어가던 간에 a에다가 1제곱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니까 로그로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텐데 요것만 하나 쌤이 증명을 해줄게. 잘 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교재에서 로그 mn이라는 것. 자, 진수끼리 곱해졌습니다. 진수끼리 곱해졌을 때 로그 am 더하기 로그 an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즉 이런 얘기죠. 로그끼리의 덧셈은, 자, 로그끼리의 덧셈은 뭐와 같다? 진수끼리의 곱으로 바뀐다 라는 거. 오케이. 자, 이게 왜 그런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증명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로그 a의 m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를 내가 p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a의 p제곱이라는 것을 라지 m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되나요? 자, 마찬가지로 로그 a의 n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내가 q 정도라고 한다면 얘는 a의 q제곱이라는 것이 뭐가 된다? 라지 n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진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m과 n을 곱한 거기 때문에 여기 써진 요거 두 개를 양변을 곱해 보시게 되면 mn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mn이라는 것을 a p제곱 곱하기 a q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 얘는 a의 p 플러스 q 정도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a의 p 플러스 q니까 요거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로그 a의 a p 플러스 q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를 내가 그냥 x라고 한번 해보시게 되면 그러면 얘는 로그 정의에 의해서 a의 x제곱이 뭐와 같은 거야? a의 p 플러스 q와 같다 라고 이렇게 써질 거고, 따라서 어떤 결론까지가 나오게 되냐면 x라는 것이 p 플러스 q와 같다. 즉 p 플러스 q가 뭐였어요?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써지는 게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요거 로그 a의 mn이라는 것을 x라고 놨기 때문에 그 x가 요렇게 로그 am 더하기 로그 an이다 라고 쪼개진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따라서 정리를 하면 로그 a의 mn이라는 식은 어떻게 바뀐다?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 정도다 라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자들, 그럼 이제
요 성질 외우셔야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얘는 진수끼리 뭐예요? 나눗셈이죠. 그죠? 3번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그럼 진수끼리의 나눗셈은 뭘로 바뀐다? 로그끼리의 뺄셈으로 바뀐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다음에 이쪽에서도 보시게 되면 조금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4번 내용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K 있죠? 요 K라는 게 제곱의 형태가 되어 있으면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로그 앞으로 빼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K라고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성질 4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밑변환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밑변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밑을 같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도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밑을 왜 같게 만들어야 되냐? 우리가 로그의 성질, 기본적인 로그의 성질을 배웠죠? 이 로그의 성질을 이용할 때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밑이 같아야 된다 라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밑을 좀 같게 만들어서 정리를 좀 해보자 라는 얘기가 되죠. 오케이. 자, 그럼 요거 방식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갑니다. 요렇게 지금 로그 AB라고 나와 있는 거 있지? 그러면 요 C라는 숫자는 아무 숫자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뭐만 만족을 시키면 되냐면 밑의 조건만 만족을 시키면 되는 거야. 아까 밑의 조건이 뭐였어요?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라는 조건. 그지? 그래서 요 C라는 숫자는 아무 숫자나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계산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밑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요것도 중요합니다. 요거. 자, 요거는 이제 왜 이렇게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갔단 얘기예요. 원래 있는 게 로그 AC라는 요런 식인데 얘를 앞에서 배운 밑변환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밑을 A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로그 A, 밑을 A라고 놓는 게 아니라 밑을 C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로그 CA분의 로그 C의 C가 되죠. 근데 밑과 진수가 같으면 아까 얼마라고 했어? 1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로그 C의 A라는 것은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1이다 라고 놓으시면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 공식에서 아셔야 되는 거는 로그 AC라는 것과 로그 CA라는 것이 요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에 있다 라는 거.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에 밑에 3번까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도 중요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여기에 m이라는 게 있고 n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m을 밑으로 빼주고 n을 어떻게 위로 얹어줘라 라는 얘기지. 즉 여기서 공부하실 건 뭐냐면 밑의 거듭제곱 형태는 로그 앞으로 튀어나올 때는 뭘로 바꿔서 나와야 되냐면 역수로 반드시 바꿔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로그가 예를 들어서 로그 4의 3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4라는 숫자는 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2의 제곱에 3이다 라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따라서 이 2라는 것을 앞으로 빼주게 되면 나올 때 역수로 바뀌어서 2분의 1 로그 2의 3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자,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내용은 뭐냐? 2번 내용은 지수 자리에 로그가 있을 때예요. 자, 지수 자리에 로그가 있을 때인데 요때는 뭐가 가능하냐면 잘 봐. 요 밑에 A라는 게 있고요. 여기 B라는 게 있죠. 진수 자리. 요거 두 개의 위치를 서로 샥샥 바꿔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복습을 하거나 우리가 좀 미리 기본적인 거 기초 특강이기 때문에 증명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하진 않을게요. 증명이나 이런 거는 개념서에도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까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밑을 바꿔준다 샥샥 하면 뭐 이런 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만약에 2에 로그에 2에 5다 라는 숫자가 있다고 치면 얘는 여기에 써진 2라는 전체 밑과 그 다음에 진수 있죠. 얘네들의 위치를 서로 어떻다? 바꿔줘도 무방하다라는 뜻이 돼서요.
5에 로그 2의 2가 되고 로그 2의 2는 1제곱이니까 그냥 우리는 얘를 5다 라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써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 밑변환 공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밑변환 공식, 그 다음에 성질, 여러가지 성질,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써먹을까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어떻게 나오나 좀 볼게요. 개념 체크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형 3번 정도 그냥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유형 3번 한번 해볼게요. 유형 3번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잘 봐. 지금 여기가 보시면은 6이라는 게 있고 70이라는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일단 요 2분의 1이라는 것을 쌤이 건드려 볼게. 2분의 1을 이쪽으로 올려. 2분의 1을 상관없죠?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즉 어떻게 바뀔 거냐면 로그 6에 7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이너스 로그 6에 루트 2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로그 6에 잘 봐 2분의 1제곱은 루트랑 똑같죠? 그래서 루트 72 이렇게 쓰고요. 마이너스 로그 6에 루트 2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로그끼리의 뺄셈이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루트 2분의 루트 72라고 이렇게 바뀔 거고, 따라서 로그 6에 얼마가 되냐면 루트 합치면 36이라고까지 계산이 되고요. 루트 36은 얼마예요? 6이네요. 따라서 로그 6에 6이다. 그러면 밑과 진수가 똑같으니까 로그 값은 얼마가 된다?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3-1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3-1번도 그럼 보시게 되면 이거 좀 빠르게 가볼게. 로그 2에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제곱이 올라가니까 루트까지 씌우면 루트 5분의 루트 8이다 라고 써지고 더하기 로그 2에 루트 5라고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로그끼리의 덧셈이고 밑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진수끼리의 곱셈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어서요. 로그 2에 어떤 식으로 바뀌냐? 루트 5에 루트 8 곱하기 루트 5다 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그래서 루트 5 루트 5가 지워지겠네요. 따라서 로그 2에 얼마가 되냐면 루트 8 정도가 돼서요. 요 루트 8이라는 게 2에 몇 분의 몇 제곱이 되냐면 요게 2에 루트니까 2분의가 들어가고 8이니까 3제곱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요 2분의 3이라는 것을 다시 앞으로 빼서 써주시게 되면 답은 2분의 3 정도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3-2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3-2번 보시게 되면 A는 로그 10의 3이라고 나와 있고 B는 로그 10의 5라고 나와 있죠. 그랬을 때 로그 10의 6을 AB로 나타내라 라고 나와 있네. 자, 3-2번은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자, 볼게요. 자, A라는 숫자가 로그 10의 3이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숫자가 로그 10의 5인데, 자, B부터 건드려 보면 잘 봐. B라는 숫자를 우리가 로그 10의 5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로그 10의 5라는 숫자를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어. 자, 5라는 숫자를요 2분의 10이라고 이렇게 변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요거 되게 중요한 테크닉이거든. 5라는 숫자를 요렇게 바꿔주는 거야. 근데 이게 언제냐면 밑이 10인 로그일 때 굉장히 많이 써먹는 테크닉이에요. 밑이 10인 로그. 그리고 이따 뒤에서 배울 거지만 밑이 10인 로그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상용 로그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상용 로그 계산할 때 좀 많이 써먹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얘는 분수 형태니까요. 진수의 분수 형태니까 정리를 하시게 되면 로그 10에 10이 되고요. 마이너스 로그 10에 2라고 나오게 돼서요. 요 로그 10에 10이라는 것은 우리가 1이라고 놓을 수가 있고 1 마이너스 로그 10에 얼마다? 2다. 라고까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즉, 잘 봐. 로그 10의 2라는 것을요.
로그 10의 5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1 마이너스 로그 10의 2라고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정리를 해보면 잘 봐. 로그 10의 2는 1 마이너스 b라고까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왜 해주냐면 잘 봐. 로그 10의 6이라는 것을 우리가 a랑 b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로그 10의 6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로그 10의 6은 로그 10의 2 곱하기 3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2 곱하기 3이라는 것은 그럼 덧셈으로 쪼개면 로그 10의 2 더하기 로그 10의 3 정도다 라고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죠. 따라서 로그 10의 2랑 로그 10의 3을 더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어떤 문자라고 그랬냐면 a라는 문자라고 딱 나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해버리시면 되는데 이 로그 10의 2라는 것을 a와 b로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지금 로그 5라는 걸 이용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로그 5라는 걸 이용해서 정리를 한 결과가 얼마가 나왔냐면 얘는 1-b라고 나왔기 때문에 결국 두 개를 합쳐버리시게 되면 답은 a-b 더하기 1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정리하시고요. 자, 4-4가 아니라 유형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4번 밑변환이죠? 자, 밑변환하는 건데 요거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좀 주목을 해볼게요. 2, 25, 5, 9, 3, 2 요렇게 지금 약간 엇갈려 있거든? 근데 25는 5의 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약간 어떤 생각을 가져보냐면 얘를 그냥 쌤이 밑변환을 해볼게. 밑변환을 하는데 뭘로 할 거냐면 그냥 편하게 10이라고 해보자. 밑을 10인 로그로 변환을 시켜볼게요. 자, 근데 우리가 상용 로그 단원에서 뭐라고 배우냐면 상용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거든.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는데 이때는 밑이 10인 경우에는 밑을 굳이 안 써줘도 돼요. 즉 무슨 얘기냐, 밑을 써주는 것을 생략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 숫자도 안 써줘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리고 아무 숫자도 안 써져 있는 로그, 그냥 로그 3, 로그 5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밑이 10인 로그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건 약속이니까 우리가 왜 그래요? 라고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밑이 10인 로그는 그냥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시게 되면 자, 표현해 볼게요. 얘를 로그 2라고 쓰고요. 로그 25인데 25를 5의 제곱이라고 써볼게요. 곱하기 로그 5죠. 여기가 로그 5고요. 얘는 로그 9니까 로그 3의 제곱이라고 써보고 곱하기 로그 3이고요. 로그 2라고 이렇게 그냥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잘 봐. 요 2라는 거 앞으로 우리가 샥 빼줄 수가 있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2 곱하기 뭘로 바뀌어? 로그 5가 되고 여기 있는 마찬가지로 3의 제곱에 있는 2도 앞으로 샥 빼주시게 되면 2 곱하기 로그 3이 되겠죠. 그러면 요 로그 2라는 것과 여기 로그 2는 당연히 어때요? 똑같은 거니까 요렇게 약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로그 5라는 것과 로그 5라는 것도 똑같이 문자처럼 취급해버리면 똑같은 문자다. 그래서 약분이 가능하고 로그 3도 그럼 마찬가지로 약분이 돼서 전부 다 샥 지워지는 형태가 될 거다. 즉 정리하시면 얼마만 남는다? 4라는 것만 남게 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충분히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근데 요거를 조금 응용해서 결국 정리를 하면 잘 봐. 요것도 하나의 공식인데 알아두면 좋아요. 갑니다. 자, 로그 A, B 곱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D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치면 지금 B, B, C, C 이렇게 크로스로 엇갈려 있죠. 밑 진수 이런 식으로. 그럼 그때는 앞에서 이렇게 원래는 계산해야 되는 문제인데 요거를 조금 더
축약을 해서 그냥 위에서 한번 해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분수꼴로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건데, 요렇게 밑과 진수 자리에 있는 숫자가 서로 계속 크로스로 엇갈려서 곱해지는 형태가 되면 그냥 바로 밑변환하면 지워지고 얘도 밑변환하면 지워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A라는 게 남고 요 뒤에 D라는 게 이렇게 남으니까 요거를 그냥 합쳐버려서 한 방에 로그 A, D라고 써도 무방하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 계산 테크닉이니까 암기해 두고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4-1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4-1번도 계산해 보시게 되면 로그 3의 2라는 게 있고요. 2 로그 9의 4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쪽에 곱하기 로그 2의 27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잘 봐.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자, 로그 3의 2는 어차피 변형이 더 이상 불가능하니까 그냥 써주고요. 9가 3의 제곱이고 4가 2의 제곱이라서 여기 있는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자, 원래 있던 2가 있고요. 분모 자리에 2가 깔리고 분자 자리도 2가 깔리고 얘가 로그 3의 2라고 요렇게 바꿔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숫자를. 그죠?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1이니까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요 앞에 괄호만 먼저 계산해보면, 앞에 괄호만 먼저 계산하면 얘가 3 곱하기 로그 3의 2라고 이렇게 써줘. 그럼 잘 봐. 정리하면 3 곱하기 문제수 주어진 식이 로그 3의 2라고 써지고 곱하기 로그 2의 27인데 로그 2의 27을 또 정리해보면 3의 세제곱이죠. 그럼 3의 세제곱이니까 여기 앞으로 빠져나가면 되지. 그럼 잘 봐. 여기 앞으로 빠져나가는데 곱셈이니까 앞에 3이랑 만나서 9가 될 거고요. 요쪽에 써진 게 로그 3의 2라는 거고 이렇게 써져 있는 형태예요. 근데 이거 아까 배웠죠. 밑과 진수가 서로 이렇게 크로스로 엇갈려 있을 때는 요거 두 개는 서로 무슨 관계냐면 서로 무슨 관계? 역수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죠. 로그 2의 3과 로그 3의 2는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역수 관계다. 그럼 역수끼리 곱하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따라서 정리하시면 답은 9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되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상용 로그가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자, 상용 로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3번의 상용 로그인데요. 자, 상용 로그가 있고 뒤쪽에 뭐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있는데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안 할게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나중에 이제 내신용으로만 하고 요거는 수능에는 자주 출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내신 쪽 배울 때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그냥 상용 로그가 뭔지만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갑니다.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상용 로그 보시게 되면 잘 봐. 밑이 10인 로그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상용 로그라고 해요. 자, 밑이 10인 로그를 그냥 상용 로그라고 하는데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쓰는 숫자가 10의 거듭제곱에 의해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편하게 뭘 할 거냐면 밑이 10인 로그를 그냥 상용 로그라고 부르는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쌤이 얘기한 거 있죠? 갑니다. 상용 로그 로그 10의 n이라는 값은요 보통 밑을 어떻게 한다? 생략해서 표현한다. 즉 여러분들이 로그 문제를 푸는데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가 숨어있다? 10이라는 문자가 숨어있구나. 10이라는 숫자가 숨어있는 거구나. 즉 밑이 10인 로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로그 10의 n이라는 것이 뭐가 된다? 로그 n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값을 한번 볼 텐데요. 요 값은요 별표 하나만 쳐두시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표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표와 플러스 뭘 이용하냐면 10의 거듭제곱이라는 걸 이용해서. 근데 10의 거듭제곱이 하는 역할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10의 거듭제곱이 하는 역할이 소수점의 위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교과서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자, 보겠습니다. 자, 상용로그표는요 0.01의 간격으로, 자, 0.01의 간격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부터 9.99까지의 수에 대한 상용로그의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에 나타낸 것이다. 넷째 자리까지. 그러면 얘는 뭐냐? 이미 계산이 되어 있는 숫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미 계산을 해서 표로 볼 수 있게끔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표를 만드는 게 아니야, 절대로. 우리가 표를 만드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주어진 계산을 할 때 문제에서 주어진 표를 가지고 그냥 써먹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써먹겠다는 뜻이 돼요. 자, 그럼 잘 봐. 여기 보시면 요 세로축 있죠? 1.0부터 시작하는 요 세로축. 자, 요 세로축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어디까지 가냐면 얘는 소수, 진수의 소수 첫째 자리까지를 의미해요. 진수의 소수 첫째 자리까지의 숫자를 의미하고 요 가로로 가는 거 있죠? 이렇게 가로로 가는 거. 얘는 진수의 소수 둘째 자리 숫자를 의미합니다. 자, 진수의 소수 둘째 자리. 그럼 잘 봐. 여기 보시면 요 3.1이라는 숫자가 있고 1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럼 얘가 만나는 점에 0.4928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자, 상용 로그 3.11이라는 것을 계산했더니 결과가 대략 얼마가 나온다? 0.4928 정도라는 값이 나온다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표를 보면.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에서 주어진 숫자를 이용해서 숫자 나머지 연산을 처리하면 되지 로그 3.11이라는 숫자가 얼마일까를 외우고 다닐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냥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마저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자, 근데 상용 로그에서 표시되는 숫자는 위쪽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1부터 9.99까지만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숫자들은 어떻게 구하냐? 자, 나머지 숫자들은 잘 봐. 상용 로그 표에 나와 있지 않은 양수, 즉 1부터 9.99의 범위를 벗어난 양수의 상용 로그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요. 첫 번째,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고 두 번째, 진수의 범위를 어떻게 바꿔라? 1부터 9.99까지로 바꿔라. 두 번째.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상용 로그 표에 나오는 값을 이용해라 라는 뜻이야. 되니? 그리고 그 이용하는 과정에서 로그의 성질을 쓰라고 그랬는데 그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10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내서 10의 거듭제곱은 소수점의 위치를 변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10의 거듭제곱을 가지고 우리는 숫자를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상용 로그의 표현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로그 n은 n 플러스 알파라는 거. 근데 이건 나중에 할 건데요. 저 유형 4번에 있는 것처럼, 개념 4번에 있는 것처럼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건 뭐냐면 요 소수 부분이에요. 소수 부분은 얘는 어떤 말이 앞에 숨어 있냐면 양의 라는 말이 숨어 있고 소수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양의 소수 부분이라는 것은 얘는 반드시 0 또는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음수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 잘 봐. 어떤 로그 a라는 것을 내가 표현을 했는데 로그 a가요 2 더하기 0.3010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2라는 것이 뭐가 되냐면 요 2라는 것이 로그 a의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0.3010 있죠? 요 0.3010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그 a의 소수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자,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참고 잘 봐. 자, 만약에 로그 a라는 값을
마이너스 1.4736 뭐 이 정도라고 잡아볼게요.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표현하는데 만약에 요 숫자를 마이너스 1 빼기 0.4736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돼요. 이렇게. 왜냐? 마이너스 0.4736이라는 것은 음수죠. 그럼 음수다 보니까 얘는 소수 부분의 범위에 맞지가 않아서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되냐면 올바른 표현은 자, 하늘색으로 써볼게요. 갑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4736이라고 써진 숫자 있죠? 그럼 얘는 요 소수 부분을 바꿔줘야 돼요. 양수로. 그래서 1을 더해줘요. 어디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0.4736에다가 1을 더해줘요. 자, 그럼 문제가 발생하죠. 1을 더해주니까 당연히 더해준 만큼 뭐 해야 돼? 빼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등식의 성질까지 이용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 마이너스 0.4736이라고 바꿔야 되는 이런 표현이 올바른 표현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1-0.4736이라는 것이 뭐가 된다? 이 로그의 소수 부분이 된다 정도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개념 체크해서 요거 하나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요 3번 보시게 되면 요거 있죠? 요거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각각 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정수 부분을 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0.2933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올바른 표현이다 아니다?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바른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6이라고 써주고 더하기 1 마이너스 0.2933이라고 써줘야 올바른 표현이 되고 따라서 요게 올바른 정수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뒤쪽에 써진 요만큼이 얼마가 돼요? 올바른 소수 부분이 될 거다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요 정도는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형 5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5번을 보면 잘 봐. 로그 128이죠? 그죠? 잠시만. 네. 자, 로그 2.28이죠? 로그 2.28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모임을 0.3579임을 이용하여 다음 값을 구해보자 라고 나와 있거든. 자, 그럼 잘 봐요. 로그 22.8입니다. 자, 로그 22.8이죠. 그럼 로그 22.8은 잘 봐. 요렇게 바꿔야 돼. 로그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가 2.28이에요. 그럼 22.8은요. 2.28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랑 똑같냐면 10을 곱한 것과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소수점 한 자리를 뒤로 민 거니까. 그지? 오, 그러면 잘 봐. 근데 진수끼리 지금 어떤 형태예요? 이렇게 두 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얘를 로그의 덧셈 형태로 쪼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로그 10 더하기 뭐라고 할 수 있어? 로그 2.28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로그 10이라는 것을 보면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더하기 로그 2.28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0.3579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된다? 1. 얼마예요? 1.3579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얘도 한번 해볼게요. 2번 같은 경우도. 자, 2번도 한번 해보시게 되면 로그 잘 봐. 0.0228이에요. 자, 그럼 0.0228은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2.28 써놓고 곱하기 얘는 소수점을 몇 칸 땡겨야 되나 보면 지금 소수점이 원래 위치가 여기 있죠. 여기에서 한 칸, 두 칸을 앞으로 땡겨야 돼. 그럼 소수점을 두 칸 앞으로 땡긴다는 얘기는 100분의 1을 곱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100분의 1을. 그죠?
자, 그러면 요것도 똑같이 정리해 볼게요. 그럼 정리하시면 얘는 쪼개면 이렇게 쪼개지겠죠?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얼마가 됩니까? 2.28이라고 이렇게 로그 성질 이용해서 쪼개면 마이너스 2라는 것은 그대로 냅두고 로그 2.28이 0.3579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0.3579와 같다 라고까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은요, 뭐 소수점 계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마이너스 1.6421 정도가 나온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되나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5-1번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죠? 5-1번에 대한 내용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답만 적어 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얼마가 되냐면 2.9425가 답이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0575라고 이렇게 써지는데 얘의 정확한 표현은 보통은 이렇게 많이 쓰죠. 마이너스 3 더하기 0.9425라고 해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표현으로 써줘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하시고요. 자, 5-2번 풀어보고 나서 유형 다지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2번 보시게 되면 표를 이용해서 계산하라는 건데 지금 1번을 보시게 되면 로그 루트 4200이죠. 루트 4200. 그럼 루트 4200은 어디를 보시냐면 요 숫자 봐봐. 42죠. 42. 그러니까 이 숫자와 배열이 똑같은 애를 찾아줘야 되고 그게 표에서 보면 이렇게 4.2가 있고 0이라는 숫자랑 붙어야겠네. 됐니? 즉 1번을 구할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거냐면 1번은 일단 로그를 빼요. 루트를 빼요. 미안. 루트를 로그 앞으로 빼면 로그 2분의 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숫자죠? 그러면은 요 420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로그, 잘 봐. 표에서 알 수 있는 숫자는 4.2 빵입니다. 4.2 빵. 이 4.2 빵에다가 곱하기 몇 칸 하는 거예요? 소수점을 여기다가 한 칸, 두 칸, 세 칸 간 거죠? 그럼 한 칸, 두 칸, 세 칸 갔으니까 몇 개? 10을 3개 곱해야죠. 10의 거듭제곱이 하는 역할이 소수점의 위치를 앞뒤로 당기는 역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은 정리해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2분의 1은 앞으로 묻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해 보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3 더하기 로그 4.20이 나올 거예요. 로그 4.20이 나오는데 이 로그 4.20이라는 것이 문제에서 얼마냐면 0.623이라고 했죠? 그죠? 자, 따라서 결국 정리하면 2분의 1 곱하기 3.6232에 해당되는 값 정도가 나올 거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뭐 1.8116 정도의 숫자가 나온대요. 됐죠? 자, 근데 2번은 하나 별표 치고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가겠습니다. 로그 4.432 A랍니다. 자, 로그 4.432 A래. 그러면 4.43 4.43이니까 여기 4.4가 보이죠? 4.4가 있고 여기 3이라는 숫자랑 만나니까 여기 있네. 6464라는 숫자. 즉 2번 문제에서 답을 구해보면 2번 문제는요.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야겠네요. 얘는 로그 4.432 A라고 했는데 이 A가 얼마냐면 0.6464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죠. 그치? 자, 이런 상황에서 로그 B가요. 로그 B가 마이너스 0.6535래고 3536이래거든? 근데 이 마이너스 0.3536이라는 숫자가 얘랑 어떤 관련이 있냐면 요거 0.6464를요 1에서 0.6464를 빼주면 숫자가 딱 3536이 나와요. 그죠? 3536이 딱 나오거든? 즉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잘 봐. 마이너스 문제에서 주어진 0.3536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1 더하기 0.6464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고, 따라서 이게 뭐랑 똑같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로그 B라는 값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0.6464라는 게 뭐였어요? 로그
43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다가 뭐가 더해졌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더해졌어. 그럼 마이너스 1이 하는 역할은 여러분, 마이너스 1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소수점을 한 칸 앞으로 당기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앞으로 한 칸 당기는 역할을 하니까 정리해보면 결국 로그 b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로그 얼마야? 0.443이다 정도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b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443에 해당되는 요런 값을 갖는구나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은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그랬죠? 근데 a가 뭐였냐면 0.6464였고 b라는 값은 얼마예요? 0.443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 계산하시게 되면 답은 1.0984 정도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0984가 아니네요. 0894죠. 네,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로그까지 일단 개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유형 다지기로 넘어가겠습니다.